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스텔스가 뭡니까?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를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F-35기를 우리가 뭐 들여와가지고 실전에 배치한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간첩 행위를 했던 일당들도 잡히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스텔스가 유행입니다. 어디서 교통 부분에서도 스텔스가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스텔스란 뭡니까? 우리가 운행하는데 야간에 라이트 안 켜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시골 갈 때 같은데 야간에 농기계들 있잖아요.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경운기나 일종의 대표적인 건 트랙터가 있겠죠. 트랙터. 그래도 이제 요즘 나온 트랙터들은 조명이 달려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뭐 방향지 시등도 할 수 있고 브레이크 등도 있고 한데, 경운기, 그리고 이제 경운기 그런 농기계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대부분 이제 저희 이제 연로하신 분이다 보니까 야간이나 또는 운행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농로 같은 데서 도로로 진입할 때 같은데 나이 드시고 또 운동신경이 느리니까 그냥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일반 도로에서도 스텔스들이 많아요. 라이트를 왜 안 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라이트 안 켜가지고 밤에 스텔스 돼가지고 사고 나는 차량은 그 차가 최소 50% 책임을 지게끔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왜 밤에 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그 라이트를 조명을 안 켜고 다니시는 분들 사고 유발되면 50% 책임을 지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한문철 변호사님의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도 야간에 운행하다가 그 앞에 가는 경운기를 들이받아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농촌 같은 데 갈 때는 우리가 나이트를 이제 상향등이 있잖아요. 일반 이제 주행등은 상향등이 있는데 상향등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맞은편에서 좁은 길에서, 시골은 이제 어쩌다 보면은 뭐 편도 1차로가 많잖아요. 왕복 2차로 해가지고 시골길 가다 보면. 근데 그런데 경운기 같은 데 가고 뭐 트랙터 가고 또 어르신들 자전거 타고 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경운기가 반사경을 안 붙였으니까 경운기가 몇 대 몇이냐 그러기 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운행하는 사람들 다 면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은 면허가 없잖아요. 물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농기계는 저는 엄밀하게 보면은 자동차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냥 밤에 갈 때는 그냥 가는데 그분들한테 뭘 잘못했니 어쩌니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의 어 그런 거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갈 때 밤에 특히 야간에는 상향등 같은 걸 자주 켜가지고 앞에 장애물이 없는가 봐야 돼요. 마주 쫙 멀리서 앞차가 라이트 켜고 오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가다가 바로 앞차 그 교행할 때 앞에 바로 경운기 있으면 못 보고 가도 추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운기나 농기계 물론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특히 야간 운행할 때 상향등 있잖아요. 그걸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앞에서 차가 올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하향등으로 내려야 되지만 이제 구분길이나 좀 이렇게 확인하고 싶고 또 특히 이제 비 올 때 같을 때 그럴 때는 야간에 가실 때 상향등을 자주 켜가지고 앞에 장애물이 있나 자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가다 보면 대부분 보면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전방 주시를 잘 멀리를 안 봐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시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야간 운전에서는 시야를 멀리 봐야 되는 거죠. 시야를 멀리 봐가지고 멀리에서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서 있는 차가 있다든가 뭐 1차 사고가 나 있다든가 그런 걸 자주 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뭐 고속도로는 차로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앞차한테 방해가 안 될 때는 상향등을 고속도로에서 켜가지고 전방을 확인하신다면은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 탓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야간 주행할 때 특히 조심하셔서 미리 시야를 멀리 봐가지고 돌발 상황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길 갈 때 낮에도 이렇게 경운기나 트랙터들은 저쪽 농로에서 나오다가요, 이런 도로 일반 도로에 나올 때 이렇게 어쩌다 보면 이제 그 나올 때 이제 도로변에 풀이 막 무성하게 크고 이제 가로수 같은 게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측에서 나오는 경운기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 안 하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속도로 가다가 잘못하면은 대형 사고가 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도 그 화물차를 제가 이제 한 적이, 대형 화물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앞에 가던 친구가 그 농로에서 나오는 그 경운기를, 그 어르신이 그냥 농로에서 확 나왔어요. 자기 할머니 모시고 태우고 경운기에다. 그래가지고 제 앞에 가던 친구가, 제가 앞에 갔다면 제가 또 그런 소리를 낼 수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튀어나온 경운기를 들이받아가지고 안타깝게 그 어르신들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낮이지만 이런 농로 같은데 이렇게 교차로에서 저쪽에서 뭐 자전거나, 어르신들도 자전거 오면 또 금방 못 세우잖아요. 오신다면은 크락션을 미리 누르던가 해서 어르신들이 미리 나오실 때 조심하고, 또 저 경운기가 안 쓰고 그냥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뭐 누가 해요? 제가 피해야죠. 제가,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피해줘야죠. 왜 내가 피하냐고요? 사고 나보세요. 아무래도 우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 좋은 방법은 미리 보고 크락션을 누르고, 또 뭐 하이빔 또 깜빡깜빡해서,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낮에는 그런 하이빔을 잘 못 보신단 말이에요. 밤에는 이제 그런 거 많이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돌발 상황이 생기겠다, 그러면은 제가 맞은편에 차가 안 온다면 피해서 가든지 아니면 미리 정차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미리 얘기 안 하고 방어운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시골에도 지금 여름이라서 가을에 이제 또 추수하고 하다 보면 경운기 갖다가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타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 시골길을 가고, 특히 야간에는 더 많이 조심을 해서, 우리 다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시골에 사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골길을 갈 때는 야간에 특히 예의주시해가지고 상향등 같은 거 미리 켜고 해서 그런 농기계와의 사고 같은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어운전을 우리가 먼저 몸에 뵐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